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물, 사건, 배경을 이해해요 살펴보고 있죠. 인물, 사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글, 오늘의 실전 훈련 제목은 씨름장사 동의입니다. 제목에서 일단 주요 인물이 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그대로 글 제목으로 활용이 된 경우인데요. 자, 인물, 사건, 배경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사는 모든 장사들이 모여 씨름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뭐 하는 날? 씨름하는 날. 여러분, 시간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일단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다 찾아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1시, 2시, 3시 이런 시각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오늘이라는 표현, 씨름하는 날이라는 표현,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말은 다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바로 씨름하는 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간중간 글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들 나옵니다. 각각의 글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는 어휘력을 길러줄 수 있는 낱말들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죠. 앞에 보면 이 낱말 훈련할 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휘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장사라는 말은 씨름하는 날이래요. 씨름은 힘겨루기잖아요. 그렇다면 장사는 그래요. 힘이 아주 센 사람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황소를 타갈까? 갑자기 왜 황소를 타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씨름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 우승 선물, 뭐 상금과 같이 황소를 주나 봅니다. 그죠? 그야 김서방이지. 아마 김서방을 당해낼 장사는 아무도 없을걸. 김서방이라는 인물이 뭔가 힘이 센 장사인가 보죠. 징소리와 함께 드디어 씨름판이 벌어졌어요. 아니, 저 소녀는 누구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윗마을 효자 동이야. 인물이 등장을 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몸집이 작은 동이가 상대방을 오금 당기기로 넘어뜨렸어요. 아니, 몸집이 작은데 벌써 뭐 이기고 있습니다. 몸집은 몸의 부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집이 작다고 하면 물론 뭐 작다고 해서 다 힘이 약하냐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씨름은 실제로 몸과 몸이 부딪혀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작으면 힘을 좀 분리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장사인가 봅니다. 진짜 넘어뜨렸어요. 동이는 어른과 비교해 몸집은 작았지만 꾀가 많고 씨름 기술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랗게 커졌죠.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아니 저 아이는 누군가 하고 열심히 봤다는 거겠죠. 와, 소년 장사가 나왔군 그래.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그치, 동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누가 아니래. 저 덩치가 나무처럼 쓰러지다니 말이야. 동이는 그 이후에도 3명의 건장한 장사들을 모래판에 차례로 넘어뜨렸어요. 자, 건장한 무슨 뜻일까요? 건장한 장사들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니까 이때 건장한은 뭔가 되게 덩치가 좋은 이런 의미인 것 같죠? 그래요.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씨름 기술이 그리고 지혜와 재치가 대단한 것 같아요. 몸집으로는 싸움이 안 될 텐데 건장한 3명의 장사들을 다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씨름판엔 동이와 작년에 황소를 타갔던 김서방. 아, 앞서 나왔던 그 김서방이 사람들이 김서방이 이기겠지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작년에 황소를 타갔어. 그렇다면 김서방은 작년에 우승자입니다. 어떻게 될까?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인물이 뭐냐 하면 바로 동이와 김서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심 인물입니다. 자, 우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 김서방이 먼저 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동이는 김서방의 발을 딛고 중심을 잡았죠. 씨름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 사실 그 다음에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동이가 질까요? 김서방 뭐해? 어서 넘기라고! 하지만 동이를 들어 올려 몇 바퀴 돌던 김서방은 그만 힘이 빠져 동이를 내려놓고 말았어. 아이고 어떡하지? 소년장사 제법인걸. 내 들배지기를 피하다니 말이야. 김서방이 다시 동이를 밀어붙였어요. 동이도 지지 않고 김서방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어요. 야! 정말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이는 김서방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틈을 이용해 정면 뒤집기로 김서방을 모래밭에 거꾸로 들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누가 이겼어? 동이가 승리했습니다.
저럴 수가, 저 큰 덩치를 뒤로 넘겨버리다니. 그러면 저 큰 덩치는 누구죠? 뒤로 넘어간 덩치? 그래요. 김서방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만 질렀대요. 이 상황에서 동희가 김서방을 이기는 것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탄성은 무슨 뜻? 몹시 감탄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와, 민마을에 소년장사가 탄생했다. 소년장사 만세! 소년장사는 누군가요? 그렇죠. 동희입니다. 동희가 새로운 장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소년,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는데 장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랄만 합니다. 자,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배경은 씨름하는 날이라고 시간적 배경 찾아봤고 중심 인물은 동희하고 김서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남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심 사건은 뭘까? 동희가 김서방을 이긴 사건이죠. 동희가 김서방을 이김.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쓰자면 동희가 작년 씨름 장사였던 김서방을 이기고 소년 장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우 재밌네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중 이 글에서 일이 일어난 때를 알 수 있는 부분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무엇을 묻는 문제일까? 그래요. 배경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힌트 좀 살펴보죠. 배경 가운데서도 시간적 배경이에요.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시간을, 시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또는 아침과 저녁과 같이, 아침이나 저녁과 같이 이야기 속에 사건이 일어난 때, 즉 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때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한 개이다. 맞을까요? 틀리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건이 지나가면서 시간도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배경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이야기에서는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결국 일이 일어난 때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문제는 무엇을 묻는 문제이다? 시간적 배경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말을 다 찾아주면 됩니다. 가를 보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만 지를 뿐이었죠. 때 나왔어요? 안 나왔죠. 씨름판엔 동희와 작년에 황소를 타갔던 김서방만이 남게 되었죠. 때 나왔나요? 안 나왔고요. 인물만 나왔죠. 동희하고 김서방이 남게 되었다. 오늘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사는 모든 장사들이 모여 뭐 하는 날이다? 씨름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언제다? 씨름하는 날이다. 시간적 배경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답은 몇 번? 다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뭐 인물을 고르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공간적 배경이나 중심 사건을 묻는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문제. 자, 이번에는 사건에 대한 문제네요. 보통 이제 사건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와 같이 사건을 정리하여 말해보자. 또는 사건의 흐름을 뭐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자. 또는 이 글에 나온 사건으로 맞지 않은 거는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힌트 좀 보겠습니다. 사건 이야기.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사건. 먼저 이야기에서 이를 겪는 인물을 찾아보세요. 왜냐면 인물이 겪는 일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먼저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는 글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보시면 되고 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죠. 또는 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정리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동희가 작년에 씨름 장사였던 김서방과 씨름을 하다가 크게 다치고 말았어? 안 다쳤는데요? 몸집이 작은 동희가 작년에 씨름 장사였던 김서방을 이기고 소년 장사가 되었다는 것. 그렇죠. 우리 이렇게 중심 사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유빈이가 알맞게 말했네요. 민영이는 동희가 어머니를 위해 씨름해서 이겨 황소를 가져가려고 속임수를 써서 김서방을 이겼나요? 속임수 쓴 내용은 나오지 않죠. 자,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사건을 본다는 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렇게 딱 단편적인 사건 자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